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되는 사람의 죽전분입니다. 오늘은 경제 정상화로 가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다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휴 때 좀 돌아다녀 보니까 거리에 사람들도 많고 여행도 많이 가고 경제가 조금씩 기존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116만 명. 자, 보시면 많긴 하지만 전체 350만 명이죠. 많긴 하지만 안정화에 들어왔습니다. 떨어질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쭉 나오고 신기한 건 사우디아라비아 2만 7천 명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온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36도입니다. 근데 예전에 봤을 때 우리가 여름이 되면 코로나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 날씨잖아요, 여기가. 근데 얘들 지금 보면 2만 7천 명이죠. 조금 이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각하던 이런 바이러스랑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중요 이슈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일본이 1.4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죠. 자, 이 기사를 보죠. 자, 일본 코비드19. 자,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금 만 명대를 안 깨고 있습니다. 걸려봤자 뭐 하루에 수십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재팬 보시죠. 자, 일본 코비드19. 자, 여기 보시면 고베 5만 명 감염 추정. 긴급 사태 선포 전 이미 고베 인구 154만 명. 자, 4만 6,200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수도가 어디죠? 동경이죠. 동경 인구 950만 명. 계산해보죠. 154만 명이니까 여기서 얼마를 더하면 되죠? 자, 6, 5, 30. 한 그냥 곱하기 6 정도 해보죠. 6. 그러면 5만 명이니까 5 곱하기 6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30만 명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때 10에서 20만 명은 걸렸을 거다. 최소. 왜? 왜 그럴까? 왜? 계속 얘기하면 춘절에 한국에 20만 명 왔습니다. 중국 놀 때 코로나 퍼지기 전이죠. 일본에 60만 명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0명 갈 때 여기는 없었죠. 500명 이랬죠. 그 이유는 뭐냐? 올림픽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거리두기 하고 막았죠. 안 막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쫙 다 퍼지는 거죠. 지금 얼마 걸렸을지 몰라요. 일본 위험합니다. 일본 가시면 위험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생각 외로 교육도 많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도 있죠. 이렇게 중국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기가 위험해지면 우리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실제는 10배 이상. 그렇죠. 10배. 10배 지금 현재 아까 보시면 2만 4천 명이었나요? 그럼 24만 명? 이거보다 더 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된다. 여기 한 50만 명?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가시지 마시고요. 근데 더 문제는 여기 또 여기 경제죠. 여기 경제가 여기 또 내수 중심인데 여기 내수가 70%죠. 수출이 30% 정도 되고 우리랑 반대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 또 경제가 또 리스크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유 개미지옥입니다. 원유 개미지옥. 자, 원유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20불대에서 놀다가 19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샀은 사람, 여기 0원이고 마이너스 37. 이때 산 사람은 벌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원유가 WTI를 보통 하는데 다 선물이잖아요. 이게 현물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증발. 왜? 월물마다 기한이 있죠. 월물마다 기한이 있어요. 월물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얘가 월물이 비싼 게 시작해도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려면 넘겨야 되죠. 얘는 또 비싸게 시작해도 떨어져요. 근데 가격을 보면 계속 이게 2031년까지 있습니다. 계속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격 시작가가. 그러니까 사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인데, 자, 여기서 지금 이날 이 다음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뭘 샀냐면 선물을 못 사니까 다들 이런 걸 산 거예요. 이렇게 E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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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뭐 이런 걸 산 거예요. 자, 근데 그 금액이 많이 차이 나죠. 이게 그냥 증발을 한 거, 증발.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우리가 원래 샀다고 하면 이게 1만 원이잖아요. 1만 원에 샀어야 되는데 실제 산 가격은 2만 원인 거예요. 자, 아까 20달러라고 했죠? 20달러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7달러에 산 게 실제는 한 거의 40달러에 산 거예요. 실제 가격은. 왜냐? 이 ETF나 ETN 상품은 자기들이 알아서 롤오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월물 중에 뒷부분에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여기는 아까 말했죠. 비싸요 가격이. 그러니까 시작가들이 비싸다니까요. 쭉쭉쭉 올라가서 2031년 가를 보면 50달러대예요. 50달러대.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죠 가격이.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는 거죠. 아 나는 마이너스 37을 보고 샀는데 0원도 아니고 이 정도 가격에 산 거야. 그러면 손실은 얼마죠? 자, 손실은 실제로 이때 마이너스 37%그 다음날 들어가신 분이 제 지인이 샀어요. ETF를 샀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그 달물이 20% 있고 나머지 쭉 있어가지고 상품이 구성된 거야. 나머지 80%가 다른 달로 쭉 돼서 그 지금 거의 50% 손실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럼 이 정도 손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버러지 이런 거 샀으면 마이너스 80% 이상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확실해도 이런 간접 상품은 사면 안 되고 할 거면 차라리 그냥 WTI 선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선물이 증거금이 필요하니까 최소 금액의 10배는 증거금을 갖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변동폭이 보세요. 변동폭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다 날라가요. 증거금이 많지 않으면 1대1? 아 그냥 100% 날라가죠. 하고 싶으면 이런 걸 하고 실제.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게 갑자기 돈이 원래 상품 쿼터가 이렇게 뭐 있다고 쳐요. 뭐 1000억 정도 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보다 10배 들어오니까 막 1조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이걸 살 쿼터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대응을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은 쭉 떨어졌는데 얘는 그대로 그만큼 안 떨어지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보였다시피 뭐 삼성도 있고 신한도 있고 신한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걸 직접 사다가 WTI를 사다가 운영을 잘 했었는데 이게 변동성이 안 많을 때는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돈도 훅 들어오고 돈도 훅훅훅 들어오니까 얘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손실 가냐?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높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표는 이게
원래 이 정도 가격에 다 좋잖아요. 50불, 60불 사야 돼야지 셰일도 살고. 누가 안 좋죠? 누가 안 좋아지는? 러시아. 그다음에 사우디. 이런 대형 오일 국가들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얘네들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경제는 실제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실물 중심으로 가는 그런 지표로 봐야 돼요. 막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막 넣으시면 어떻게 된다? 사라질 수 있다. 자, 지금 연휴 기간 동안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을 잘 돼서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역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자체도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슨 얘기나 휴업하고 있는데 근데 돈을 쓰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효과가 이 실제 중소 기업들이 얼마나 잘 버텨서 넘기면 다시 오케이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돈은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큰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또 다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뭐냐? 자, 바이러스, 코비드 19. 야, 중국, 니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배상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신을 준 증거가 있느냐? 그렇다. 머지않은 미래에 알 수 있다. 우한 연구실 유래설에 대해 아주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 일부를 무효로 할 거냐? 그랬더니 관세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시작된 거예요. 시작. 원래 이런 형태로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실제 하죠. 트럼프 스타일이. 자, 그런데 이걸 보도하고 나서 중국에서 이걸 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We did nothing for their MERS. 이거 보면 중요한 내용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했어. 자, 발견했어. 1. 근데 뭐 so what? 두 번째입니다. 중국 is dangerous 했어요. it's 그냥 flu. 그냥 독감일 뿐이야. 마스크 써. 안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런 형태로 가요. 영상을 보면. 영상은 제가 제 유튜브 거기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유의 현실상 레고 등장에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고 무시했다. 그 중국이 뭘 한 거죠? 중국이 다시 미국을 공격한 거죠. 뭐? 난 책임 없다. 왜? 나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경고했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스크는 그래도 우선은 가장 많이 걸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이제 떨어질 게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실제 지금 보면 초반에 올라갔다가 잘해서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요. 문제는 지금 가장 급하게 늘어나는 게 일본이죠. 일본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출 국가긴 하지만 지금 경제에 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일본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는 미국에서 이제 중국한테 네 책임이니 돈 물어 이거고, 중국 뭔 얘기야? 나는 경고했어. 난 책임 없어. 이제 여기서 다시 예전에 했던 관세 보복이나 이런 게 다시 시작되겠죠. 요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셔야 될 거는 실제적으로 유가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를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또 쭉 떨어지고 쭉 떨어지면 아직까지 실물 경기는 리스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남은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